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사 묶음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질병을 정복하고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는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들이 서로 담을 쌓고 전쟁을 걱정하는, 뭐랄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야말로 기술의 발전 속도랑 사회의 발전 속도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풍경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면서 2026년의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거대한 모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불일치 혹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지정학적 무대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새해 첫날부터 러시아가 키우에 공습을 감행하는 와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건 뭐 거의 척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한쪽에서는 폭탄이 터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적국의 우방일 수 있는 인물과 단판을 지어가는 거니까요. 그쵸.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자의 명분 쌓기 경쟁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피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요. 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가기 직전까지 캐나다 총리 만나고 유럽 정상들이랑 통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 하죠. 서로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장군들은 시민들에게 전쟁에 대비하라는 공개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그런 국제적인 긴장감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아요. 중국 기반 엔지니어들이 국방부의 민감한 IT 시스템에 접근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더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이것도 결국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라는 뭐랄까 이분법적인 벽쌓기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탐사보도 매체의 고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언론 보도가 시작이었군요. 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정치권이 곧바로 행동에 나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사례죠. 단순히 기술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걸 넘어서 불신을 법제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불신을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유럽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거나 사기 혐의를 걸어서 미네소타주의 연방보유 기금을 동결시킨 조치도 그럼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동맹이든 국내 주정부든 일단 믿지 못하겠으면 돈줄부터 끊고 보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건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기본 외교, 국내 정책 기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동맹과의 관계, 연방과 주의 관계를 신뢰가 아닌 철저한 거래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기조가 강화될수록 세계 각국은 더더욱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의 흐름입니다. 옆집이 담을 높이니까 우리도 질 수 없다는 식으로요.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들이죠. 각자 도생이라. 일본이 1899년 이후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할 거라는 예측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아이를 낳아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마저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참 씁쓸하네요. 정책의 인물 소식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가며 활동했던 샤이엔족 출신 벤 나이트워스 캠벨 상원의원이 별세했고, 존 카일 전 상원의원은 치매 진단을 고백했죠. 네,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타협과 대화가 가능했던 구시대의 정치인들이 퇴장하면서 지금의 극단적인 대립의 시대가 더 공고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정치적, 사회적 불안감과 단절의 분위기가 경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이었어요. 2025년 세계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은 무려 2.2조 달러나 늘었단 말이죠. 네, 엄청난 돈이죠. 겉보기에는 완전 파티 분위기인데 정작 기업들은 고용 동결을 선언하고 잔뜩 몸을 사리고 있어요. 시장은 환호하는데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의 증가는 주로 AI와 같은 특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끈 것인데 이건 실물 경제 전체의 건강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 특정 분야에만 돈이 몰린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팬데믹 때 과잉 고용했던 기업들은 이제 AI와 자동화로 인력을 대체하면서 조직을 가볍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요. 대부분의 CEO들이 내년 채용 계획이 없거나 오히려 줄일 거라고 답했죠.
심지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리는 그 잘나가는 AI 대장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하락에 거액을 베팅했다고 하니 이 파티가 곧 끝날 거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미국 달러 가치가 2017년 이후 최악의 해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증시는 최고인데 기축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상하네요. 이건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불안 속에서도 기회는 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국채금리가 낮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보고 낮은 이자만 받아도 돈을 빌려줄게 하고 줄을 선다는 의미니까 이건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문제아들이 갑자기 모범생이 된 거네요. 네, 두 국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죠. 오히려 전통적인 경제 강국인 프랑스나 독일이 더 많은 빚을 내려고 하는 상황과 대조적이에요. 유럽 내의 경제 관력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본기가 튼튼한 쪽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말고 우리 일상과 맞닿은 경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바로 다짐 경제 이야기요. 아, 레졸루션 이코노미. 네, 올해는 꼭 살 빼야지 하는 제 새해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하는 거잖아요. 네.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앱 같은 기업들에게 1월은 연중 최대 대목이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의 돈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의도에 돈을 낸다. 네,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충만할 때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게 만드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다짐의 80에서 90%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결제가 이루어졌으니 그 이후는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새해 다짐이 실패할 확률이 80%라는 걸 알면서도 헬스장은 그 20%의 희망에 돈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셈이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를 담보로 한 금융상품 같기도 하고요. 아, 비유가 아주 날카롭네요. 개인의 희망과 낙관주의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들의 희망찬 다짐과는 별개로 미국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은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를 받는 노동자보다 15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해가 될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생존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네요. 한쪽에서는 더 나은 날을 꿈꾸며 돈을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을 올리고 이것도 2026년의 모순적인 경제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아 쪽 상황도 만만치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국가 역량이 새로운 경지에 올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거의 동시에 발표된 산업이익 지표는 급감했다고요? 네, 수요 약화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급감했다는 상반된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거시적인 국가 역량은 강해지는데 미시적인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 상황. 맞습니다. 정부의 선언과 시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혼란과 모순 속에서 유일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 바로 AI와 테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드디어 이 이야기네요. 2025년 한 해에만 AI 기술로 50명이 넘는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해요. 이건 뭐 19세기 골드러시가 21세기 디지털로 재현된 것 같아요. 골드러시 비유가 정확합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400억 달러 투자를 완료했고 오픈AI는 직원 1인당 평균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주식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요. 20억 원이요? 네, 최고의 기술과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이제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이나 구글이 발표한 유전자 서열 분석 모델 알파게놈 같은 사례들을 보면 정말 인류의 오랜 숙제를 풀어낼 열쇠를 찾은 것 같은 희망이 생겨요. 맞습니다. AI는 더 이상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과학 연구의 방법론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수십 년 걸릴 연구를 단 몇 주 만에 해내기도 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당연히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겠죠. 그럼요. 바로 주두 CCCT 순상 같은 거겠죠. 아, 그 AI 챗봇에게 정부의 비판적인 질문을 하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도록 통제하는 거요? 네, 기술이 결국 체제 선전의 도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AI 챗봇과의 깊은 대화에 몰입하는 것이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는 정신증적 증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파고들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럼 2026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화면을 접는 아이폰,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계,
심지어 페라리의 첫 전기차까지. 테슬라가 이미 무인 택시의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더하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생각을 읽는 기술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계로 자신의 생각을 읽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날의 풍경을 담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모순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AI가 인류를 질병과 무지에서 구원해줄 것 같은 낙관론이 넘실대는 동시에 각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담을 쌓으며 전쟁의 위협을 현실로 느끼고 있죠. 한쪽에서는 인류라는 종 전체의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과 국가라는 낡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이 기묘한 동거가 2026년의 현실인 셈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과연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가 보면 좋겠네요.